안녕하세요. 메이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조명에 대한 이야기들만 많이 하다가 오늘 좀 카메라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좋은 카메라란 뭐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있기는 한데, 그거 이전에 앞서서 항상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리뷰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서, 그걸 제가 뭐 굳이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제가 뭐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 카메라라는 주제를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미리 다뤄봤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지금에서야 좀 다루게 됐네요. 제가 이제 조명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하다가, 이 카메라에 대한 건 제가 요런 조그만 필름 카메라 하나 가지고 있고, 지금 제가 여긴 없는데 지금 뭐 제가 일반 요 35mm 카메라나 지금 뭐 645Z 이런 뭐 중형 크롭바디도 좀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떤 게 좋은 카메라냐라는 이런 주제를, 아니 이런 좀 이게 기계적인 부분이 아닌, 제가 이제 좀 약간 어떻게 좀 접근하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일단은 네, 카메라라는 이 자체가 지금 보면은 대부분 이제 되게 이런 리뷰들을 많이 보시고, 뭐 제가 이런 걸 뭐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좀 많이 사게 되는데, 일단 자기한테 이 카메라를 구입하시거나 이러시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진을 찍을 것인지, 자기한테 무엇이 필요할 것인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나 이런 것들 좀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카메라가 좋냐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이런 장비라는 걸 뭐 되게 이렇게 막 하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이제 물론 자기 성향에 맞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집착을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어떤 카메라를 들고도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 만족용인지 아니면 이게 뭐 상업 촬영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갈리고, 상업 촬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이제 좀 더 세분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저도 되게 큰 작업을 해보진 않았지만, 네, 이런 촬영하는 부분에서 좀 높은 해상도를 요구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면 또 이제 뭐 원하시는 색감 같은 게 아무리 뭐 포토샵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그 카메라 특유의 좀 느낌이 있어서 이게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많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뭐 취미생활로 보시는 분하고, 제가 봤을 땐 약간 좀 자기가 이제 뭐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던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뭐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자기 거에 대한 이런 거 뚜렷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약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보셨을 때, 저는 일단은 네, 뭐 그냥 뭐 정답은 없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황당할 수는 있지만, 그냥 상업을 하시겠다 하시면, 그냥 제 기준에 그냥 심플하게 얘기를 하자면 한 2, 300만 원대의 카메라 면은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들이 워낙 많이 발전을 해서 뭐 가격들도 뭐 중고를 이용하시면 보다 싼 가격에 좀 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좀 높은 스펙의 카메라를 구입하실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일단 자기가 갖고 계신 뭐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일단 요거는 제껴두더라도 나중에 일단 처음에 접근을 하실 때 본인이 어떤 카메라로, 아니 어떤 사진을 어떤 카메라로 어떻게 찍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미리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내가 찍으려고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스냅 사진, 이런 캔디드 사진이라고 하죠. 그런 거 솔직히 이런 카메라들이 뭐 이건 지금 필름이긴 한데 좀 더 네, 디지털화 돼가지고 편리하게 쓰여 있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거를 오히려 또 사용하시면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피사체들이 이런 걸 보고 이제 인식을 좀 많이 안 하게 되면 반대로 좀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좀 더 자연스럽고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되게 많이 씁니다. 옛날부터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카메라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조금씩 사서 모으기도 하는데, 네, 근데 많이 뭐 이렇게 모으진 않습니다. 저도 그냥 딱 호불호가 좀 갈리고, 저는 이렇게 뭐 되게 많은 장비를 이용하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분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밖에 야외 나가서 좀 이런 망원 렌즈를, 가장 많이 쓰는 게 DSLR 카메라죠.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도록 하고, 요즘에 좀 이제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이긴 한데, 뭐 이게 다 보면은 다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카메라는 없다 해요. 제가 주의하는 건 나쁜 카메라는 없고, 반대로 이거를 어떻게 촬영을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만 뚜렷하게 쓰신다 하면
카메라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뭐 이제 다들 카메라에 영상이 탑재되고 이런 기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솔직히 이런 제가 쓰는 거 뭐 아이폰이긴 한데요. 네, 이런 아이폰 저건 이건 세븐인가 그럴 겁니다. 플러스 이거 옛날에 거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충분한 카메라의 역할을 요즘 충분히 하고 있죠. 뭐 영상도 뭐 웬만한 카메라 못지않게 잘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상업 용도나 이런 거 쓰실 때는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하셔야 될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죠. 그 클라이언트들이 요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긴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일단 오늘은 개인 이제 본인의 이제 취향에 맞게끔 사용하시는 카메라를 구입하신다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 뭐 이런 아이폰도 충분히 좋은 카메라예요. 이걸로 이제 요즘엔 뭐 솔직히 보면은 이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많이 활성화가 돼서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리터칭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만 좀 자기 생각하는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실 수만 있으면 뭐 이걸로도 충분히 좋은 사진들 많이 뽑을 수가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DSLR 카메라를 되게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왜냐면 이제 전 이걸 꾸준히 사용을 했었고 저랑 이게 잘 맞는 카메라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조그만 이런 카메라를 또 선호하시는 분, 필름 카메라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죠. 각자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어떤 카메라를 사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된다면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진을 찍을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근데 만약 그게 쓰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어떤 카메라 사실지 구입할 수 있는 이런 품목들이라든가 이런 게 다 함축적으로 좀 추스려지겠죠. 거기에 따라서는 이제 해당 제조사나 이런 거는 각자의 특색을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어떤 사진을 찍을지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해요. 스포츠 사진이나 이런 사진은 좀 멀리 움직이게 되면 이런 망원 렌즈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이 카메라 바디에서 뭔가 좀 빠른 이런 셔터 스피드가 나오는 이런 카메라들이 또 필요하긴 하니까 그런 카메라는 또 화소수가 좀 작은 경우가 많고요. 좀 이런 카메라들은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는 연사 같은 건 좀 약하긴 하지만 좀 화소수가보다 좀 더 높아서 좀 더 좀 이게 퀄리티라고 표현하기 뭐하고 이 사진 저 자체 약간 용량이 좀 커서 쓸 때 좀 더 이게 확대하거나 이런 데 좀 자유롭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장비 하나하나 리뷰는 뭐 저보다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것까지는 안 하고 이제 이런 부분까지만. 그래서 이제 뭐 멀리 나가실 때는 뭐 멀리서 촬영하게 되면 망원 렌즈는 꼭 하나 웬만하면 들고 다니시는 게 좋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렌즈 교환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DSLR이나 요즘 미러리스가 괜찮고. 근데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스냅 사진 찍으신 분들은 이런 걸로도 충분하다고 봐요. 이게 뭐 디지털화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필름도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 이런 필름 카메라로도 촬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또 느낌, 또 약간 이런 아날로그적인 감성 좋아하시면 필름 카메라. 네, 그리고 뭔가 디지털이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빠르게 촬영하고 화장하시려면 이런 DSLR 카메라. 근데 이건 좀 무게가 좀 무겁습니다. 요즘 좀 가볍게 나온 미러리스 카메라들도 많이 사용하면 좋고요. 지금 각 제조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편의성이라든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캐논 바디를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입물을 하다 보면 어른지 모르게 저는 캐논이 잘 맞더라고요. 뭐 피부 느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근데 물론 이 제조사만의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또 약간 뭐 나름대로 좀 써서 이제 본인이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뭐 구입해 보시고 만들어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뭐 옛날부터 이제 내려오는 정설이 뭐 이제 니콘은 풍경이다, 캐논은 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보면은 니콘하고 캐논 카메라 위주로 많이 하고 이제 요즘 뭐 영상이나 이런 거는 또 소니가 좀 더 유리하다. 그래서 미러리스 쪽에서 이제 소니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뭐 대세적인 부분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뭐라 그래야 되나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참고는 하시되 그게 이제 너무 맹목적으로 그게 주가 되지 마시고 일단 본인의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그 645Z 같은 건 펜탁스를 샀는데 다들 이제 별로 사지 말라고 이제 뭐라 이제 수요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뭐 제가 사고 싶으면 사야 되는 성격이라서 그렇게 사서 쓰고는 있는데 일단은 카메라를 먼저 구입하시기 전에 이제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그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뭐 리뷰나 이런 뭐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아니고 그냥 어떤 사진을 먼저 찍을지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진을 찍을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 큰데 출품할 거 아니면 그냥 조그만 카메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 한 진짜 100만 원, 200만 원대 카메라로도 충분히 뭐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고가의 카메라에 집중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여담으로 많이 보게 되면 정작 이제 인물이나 이런 단컷을 많이 찍는 분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뵙는데 굳이 막 고속의 연사를 막 염두에 두시 이러다 보면 자꾸 스펙은 올라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 이런 기술들이 더 접목이 되면 점점 가격은 올라가겠죠. 근데 정작 찍는 것들이 그렇게 뭐 빠른 연사가 필요한 사진이 많이 없고, 근데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필요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비중을 따져가지고 금액을 책정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그냥 인물 단컷 위주로 많이 촬영을 하시게 되시면 그냥 일반 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카메라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세요. 근데 어차피 자기 취미라고 자기 만족이면, 그렇죠. 근데 뭐 자기 만족을 뭐 비싼 카메라를 하시겠다면 말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카메라도 특별하게 무리가 되진 않는다는 거. 네, 저는 가끔 요 소니 이런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 이것도 뭐 100만 원대로 구입을 했는데 이걸로 제가 뷰티 사진 같은 거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전혀 무리가 없어요. 렌즈도 한 10만 원짜리 렌즈로 사용해보기도 했고, 근데 물론 뭐 비싼 걸 사용하면 좀 더 뭐 해상력이나 이런 게 높아서 좀 더 깔끔하고 이런 뭐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이걸 뭐 촬영 조건이 좀 괜찮다고 하게 되면 별로 크게 되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 이런 뭐 바디 성능 같은 게 최악 조건으로 가거나 좀 극한 상황으로 넘어갔을 때 좀 이렇게 많이 두드러지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뭐 자기가 이런 스튜디오에서 안정적인 공간에서 조명이나 이런 게 충분히 뭐 광량이 확보되고 이런 상태에서 촬영을 하게 된다면 뭐 어떤 카메라로 찍어도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뭐 내가 뭐 야외 촬영이 많다. 그래서 야외 촬영에서 뭐 주로 이제 뭐 움직이는 샷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시면 뭐 약간 좀 고속 연사가 되는 카메라가 중요하시기도 하시고, 뭐 야외에서 뭐 아니면 자연적인 이 사람의 일상 같은 걸 뭐 실내에서 편안하게 담고 싶다고 하시면 이런 카메라들이 은근히 괜찮아요. 이런 조그만. 네. 이게 뭐 왜 좋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부분은 일단은 상대방이 크게 인식을 많이 안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 조그만 거 툭툭 찍으면 일단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냐, 뭐 그냥 조그만 카메라니까 하고 많이들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지 않고 눈에 많이 띄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좀 자연스러운 연출이라든가 부담감을 줄여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전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뭐 평소에 막 다닐 땐 주로 핸드폰을 이용을 많이 해요. 요즘에는 이런 걸로 그냥 사람들 그냥 툭툭툭툭 찍어줘도 근데 충분히 좋은 사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촬영 조건만 좋으면 얼마든지 좋고, 또 그냥 이런 게 말 그대로 그런 단점이 있고, 이게 눈에 바로바로 좀 이런 보이는 RF 카메라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되게 현장에 뭐 말할 수 없는 무슨 생동감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거를 이제 거울이나 이렇게 반사돼서 보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제가 거의 눈으로 보는 거랑 좀 비슷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만족도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식으로 되는 부분들이 이게 저한테 되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적인 느낌을 제가 이 보고 있는 현실을 한번 걸쳐서 보게 되잖아요. 디지털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또 저한테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무드나 이런 제가 보는 빛이라든가 이런 색 같은 것들을 그냥 최대한 제가 볼 수 있는 그대로를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미러리스나 이런 RF 카메라를 은근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미러리스가 아니라 제가 DSLR 카메라를 좋아하고, 네, 그리고 이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걸쳐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 액정을 이용해서 촬영을 많이 해요. 미러리스는 이런 뷰파인더로 보게 되면 자꾸 이제 그 디지털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게 좀 약간은 좀 저한테 힘들어서 저는 이렇게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 보면 이런 액정 같은 걸 이용해서 직접 보고 촬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저는 이제 미러리스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용도는 영상 용도. 네, 이렇게 저도 이제 구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뭐 이제 직접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촬영을 해보시면 아마 딱 본인이 네, 아마 느낌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한쪽으로 좀 고집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이게 또 뭐 아닌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본인이 경험해 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뻔한 얘기 같지만.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은 제가 아까도 강조했듯이 가장 좋은 건 어떤 걸 찍을 것인가.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해요. 그리고 뭐 궁금사항 있으시면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고, 지금은 제가 이제 워낙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다 보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 사진에 대해서 제 거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이게 편협적인 사고를 좀 심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데 좀 이제 고착화되는 게 되게 싫고, 저도 혼자 제가 제 길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남들이 하지 않고 뭐 제가 하는 길로 왔겠죠.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배운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저도 뭐 잘나고 되게 유명한 포토그래퍼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사진으로 어디 가서 손가락질은 안 받는다라는 그래도 이런 나름적으로 이제 자신감은 좀 있습니다 요즘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이게 뭐 고착화되는 것보다는 뭐 이런 걸로도 뭐 물론 풍경도 찍을 수 있고 인물도 다 찍을 수 있어요. 꼭 이게 뭐 스냅만 찍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다는 점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사용하시기에 네 아무래도 좀 더 이게 자기한테 맞는 부분을 찾아가시는 그냥 길잡이 역할 정도가 저한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밥을 먹는 숟가락으로 땅을 팔 수는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삽이 좀 더 유리한 것처럼 네 이렇게 각자의 쓰임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카메라들을 구입하실 때는 꼭 네 다시 한번 강조 자기가 어떤 사진 찍을 것인지 제일 중요해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런 이제 DSLR 렌즈 교환 방식의 카메라들은 이제 가장 좋은 게 일단 뭐 금액대도 좀 나오겠죠. 굳이 상업 사진이 아니면 좀 약간 저렴한 바디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바디를 사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렌즈죠. 그렇죠? 렌즈를 어떤 걸 구입하실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뭐 풍경 사진을 뭐 넓게 찍을 거야. 그럼 관광 렌즈 위주로 사용해 보시면 되고 나는 좀 약간 좀 풍경이라도 이렇게 좀 망원으로 멀린 걸 좀 당겨서 찍고 싶어. 그럼 이제 망원 렌즈를 들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표준으로 그냥 뭐 기본적으로 50mm 같은 거 툭툭 들고 나가서 가벼운 이제 뭐 스냅도 찍어보고 싶어. 그럼 50mm 단렌즈도 좋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지 뭐 크게 어려운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자기가 이제 얼마든지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해보시면 그렇게 차근차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아마 이제 조금씩 본인이 생각하시는 부분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장비 같은 것도 잘 모르고 많이 구입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카메라는 뭐 어느 정도 조리개 셔터 이런 거 잘 되고 그냥 부가 기능 뭐 초점 맞추는 기능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정도 뭐 네 그런 기능 뭐 주로 이제 노출에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의 것만 좀 많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뭐 크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기술들이 물론 나쁜 건 아닌데 일단 이런 것부터 적응해 보시고 나중에 그런 부가적인 기능도 좀 더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네 이렇게 일단 네 제가 뭐 간단한 카메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선입견 갖지 말고 꼭 뭐 저가의 카메라라고 나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거 들고서 잘 찍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자신이 이 카메라는 하나의 도구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상대한테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이 하나의 사진이라는 그 하나의 뭔가 이 매개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바라보는 시선, 내가 바라보는 느낌, 내가 바라보는 빛 이런 것들이 이 카메라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 자신이 먼저 어떤 거를 할지 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셔가지고 네 나중에 좀 더 하시다 보면 뭐 장비는 알아서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무지 처음부터 너무 좋은 거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가벼운 것들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뭐 물론 요즘에는 그냥 뭐 대체적으로 한 뭐 2, 300만 원짜리 카메라가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렌즈도 뭐 이런 고가 장비들 많이 사용하시고 네 그래서 뭐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자 여유 되시는데 사용하시면 좋고 물론 좋은 카메라로 뭐 좀 비싼 카메라, 비싼 렌즈 사용하시면 뭐 자기 만족도에 높으시다면 그걸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일단 그렇게 차근차근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싱거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은 자기 자신이 뭘 할지 먼저 생각하시면서 차근차근 사진을 찍어 보시고 그러시면 아마 보다 많고 재밌는 사진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이런 사진 뭐 간단한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번 켰고요. 요것도 이제 제가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약간 좀 제가 횡설수설해도 좀 이해해 주시고 아마 조금씩 계속 좀 발전을 해 나갈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여기 이 영상은 이번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안녕.